안녕하세요. 태양광도사 태두사입니다. 요새 하도 쇼츠에서 BMPI가 어떻고 저떻고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BMPI가 뭘까 태양광도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PI는 양면역 모듈을 시험하는 방식인데, 양면역 모듈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면역 모듈밖에 없었는데요. 단면역 모듈은 STC라는 기준으로 모듈을 시험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양면역 모듈이 나오면서 앞면과 뒷면을 모두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BMPI라는 방식으로 앞면과 뒷면의 빛을 조사를 해서 시험과 평가를 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STC 조건에서는 앞면에 제곱미터당 1000W의 햇빛을 조사한다고 보면 되고요. BMPI 조건에서는 앞면에는 1제곱미터당 1000W의 빛을 조사하고 후면에서는 1제곱미터당 135W의 빛을 조사를 해서 발전량을 체크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용량을 삼는 게 BMPI와 STC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작년에 8월 달에 안전공사에서 BMPI를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사용점검사 용량도 BMPI의 용량, 또한 한전의 용량도 BMPI 용량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전기안전공사는 1년간의 유예를 두고 올해 9월 20일부로 BMPI 적용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작년 8월에 적용한다는 내용과 올해 9월 20일 날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많이 달라져서 많이 완화가 돼 있는데요. BMPI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사용점검사 용량 기준은 STC 기준입니다. STC 기준이면 예전과 같은 용량으로 사용점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 용량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유튜브나 태양광 정보 영상들에서 다루는 거는 10%가 업이 될 거다, 문제가 있다, 이제 큰일 난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용점검사 용량은 양면 모듈을 사용한다고 해도 STC 기준으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용량에 변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공사에서 사용점검사를 받을 때 용량의 기준은 STC 기준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BMPI 적용받더라도 크게 달라질 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점검사는 똑같은데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 라고 하면, 제일 크게 달라지는 거는 DC 쪽 태양 전지판부터 인버터까지 들어오는 선의 보호 설비나 보호 장치들의 용량이 달라집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모듈에서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DC 휴즈를 만나게 되는데요. DC 휴즈는 이전까지는 ISC 단락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1.5배 이상 2.4배 이하에서 용량을 선정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모듈들은 25A나 30A 휴즈를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 BMPI를 적용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640W 기준으로 보면 640W가 708W가 되면서 ISC 즉 단락전류가 14.06에서 15.58로 변경이 되면서 그 사이값인 휴즈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BMPI 기준은 15.58 곱하기 1.5배는 23.37A가 나오고요. 15.58 곱하기 2.4배는 37.392A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25A도 되고 30A 휴즈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전과 같이 25A 휴즈나 30A 휴즈를 사용해서 인버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640W 모듈은 상관이 없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듈은 700W대 모듈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리나 모듈로 얘기를 하면, 트리나 STC 기준 단락전류는 18.4A고 BMPI 기준은 20.26A입니다. STC 기준을 휴즈를 산정하면 18.4A 곱하기 1.5배 27.6A가 나오고요. 18.4A 곱하기 2.4배 하면 44.16A가 나와서 기존의 인버터 휴즈인 30A 휴즈 스트링 인버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BMPI를 적용하면 BMPI 단락전류 20.26A 곱하기 1.5배 하면 30.39A가 나오고, 또한 2.4배 하면 48.624A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1.5배를 했을 때 30A가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기존에 30A 휴즈 인증만 받은 스트링 인버터들은 사용이 안 되고 30A 이상 32A나 35A 휴즈를
인증받은 인버터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증을 받은 인버터는 현대의 인버터도 있고 신흥의 인버터도 있습니다. 모든 인버터사들이 아직 받진 못했고 일부 인버터사들만 미리 알고 조치를 해놨는데요. 현재는 700W대 모듈을 사용하면 인버터의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BMPI 적용 이후에는 700W대 모듈보다는 640W대 탑콘 모듈을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인버터사들이 DC 휴즈 35A나 32A 그 이상 암페아를 인증을 받을 거니까 그 이후에 700W 이상의 모듈을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BMPI 적용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달라지냐 하면 없습니다. 이전에 하시던 대로 똑같이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요. 디테일하게 보면 DC 전압, 입력 전압,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 전에 충분히 사용하는 만큼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일 하나 내가 끝까지 사용해보겠다 이면 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고객마당, 통합자료실, 기술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맨 상단에 25년 9월 2일 태양광 발전소협의 검사 업무 주요사항을 보시면 이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엔지니어링 회사나 시공업체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이나 사업주분들은 내가 모듈을 700W급을 사용하지 않고 640W급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작년에 BMPI 시작하기 전에는 유언비어도 많고 고민도 많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이번에 발표한 검사 업무 지침은 참 합리적으로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한국전력공사의 BMPI 기준이 남았는데요. 현재 BMPI 기준으로 PPA 정기를 신청을 받겠다 혹은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현재 아직까지 한국전력공사에는 PPA 용량 기준을 STC로 할지 BMPI로 할지 다른 기준으로 할지 아직 발표를 안 했고 언제까지 소급 적용을 해줄 때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한국전력공사에서 BMPI를 어떻게 적용할지 발표를 한다고 하면 태양광공사가 제일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